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IMF까지 재개 공고, 공매도 재개 시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공매도 재개 시 후폭풍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후폭풍? 후폭풍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길어야 12분 그 정도거든요. 앞뒤 얘기, 디테일한 얘기를 다 빼먹고 그냥 빡빡빡 드릴 말씀만 드려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장기포트 수익률 체크도 거의 완전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뛰고 바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2분이 딱 나왔어요. 유튜브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개별 종목별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먼저 좀 살펴보고 멘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 우리 장기포트들 수익률 현황이고요. 일단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목을 한번 하나씩 볼겠습니다. ICD 볼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이날이죠? 이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출연해서 ICD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그때 신규 추가하신 분들, 특히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소폭이나마 이제 수익이 좀 진행 중이실 거예요. 좀 빠지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ICD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립니다. 가능해요.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실적 깡패죠. 실적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 번 딱 분위기 불면은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애들은 한 번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6% 정도 수익 중이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몇 개월 후에는 이 종목 때문에 굉장히 좀 즐겁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가볼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난주에 제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쭉 올라왔고요. 제가 만일 없으면 지금 사요. 오늘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못 드렸던 말씀, 코덱스 레버리지 저라면은 없으면 지금 삽니다. 요거 의견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찬가지로 만일 없다면, 그리고 비중이 조금 모자라다면은 저라면 이거 지금 삽니다. 오늘 삽니다. 이것도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요, 차트 너무 좋아요. 나라면 사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거 기간 조정 끝났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21선 딱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85,000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드릴 게 되게 많았는데 못했죠? 그래서 지금 요거 드리니까 꼭 이제 참고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오늘 자리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래는 저희가 3월 16일 날이 공매도 재개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인 2월 중순쯤 봐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5월 초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1개월 전인 4월 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보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하시고, 없으신 분들도 지금 단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매수 한번 해볼만 자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분석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도 제가 일단은 2020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대로 킵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지입니다. 유지고 21선 터치 살짝 내려왔고 지금 아래 꼬리 만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을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SK바이오팜 보겠습니다. 이걸 멘트를 못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3.48%, 지금 좀 올라가니까 20한 2, 3% 정도 손실 중이죠. 일단 올해 IPO 최대어가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근데 그게 3월 중순에 지금 코스피 상장이 예정돼 있고, 기업 가치는 약 한 5조 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를 좀 받긴 받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정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상장하면은, 관련사 상장되면은 그래도 같이 좀 뭔가 뭉뚱그려서 이제 모아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주도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신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일전자. 사실 제일 좋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때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주가가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고가 경신했고요. 2105원 정도 경신했고요. 수익이 좀 이어질 것 같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대로 신일전자도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보죠.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 제가 원래 준비했는데 지난주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좀 잘린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IMF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가 시작해도 된다라고 이제 권고 의견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멘트를 지난주에 준비했었는데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딱 이 기사를 처음에 접한 순간 제 머리에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웬 오지랖? 네, 제가 이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었죠. 우리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보면 최근에 많은 학자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 자격증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 여기까지 나와 있는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거나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며칠 전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공매도가 있어서 이거 갖다 뭐 주가의 거품, 뭐 지수의 거품을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게임스탑 이슈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국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지난주 힘들었죠. 그리고 미국과 EU 간의 어떤 무역 관련, 뭐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좀 다 쉬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지수가 또 양대 지수가 또 모두 다 쉬어가고 있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좀 쉬었는데 굳이 공매도 따위가 없어도요 자연적으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수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과 기업의 적정 가치 자체가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시장이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지 공매도 따위로 굳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외국인 자금이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외국인 자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들 이제 기관들의 어떤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열심히 해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뒷짐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3,580포인트 넘어갈 거거든요. 삼성전자 10만원 넘어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좀 볼게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오케이 외국인 자금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예요. 공매도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있어야지 숏이 있어야지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롱숏 전략 걔들은 뭐 주식 베팅하고 하방 베팅하고 같이 양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사하는 거 알아요. 설마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재개돼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기관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아니 모든 똑같은 상품에 걔네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왜 걔네들한테 유리한 공매도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후들겨 패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복싱을 하잖아요. 복싱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복싱을 하러 갔을 때 저한테 막 처음부터 스파링 하라고 안 해요. 앉아가지고 이제 충분히 그 줄넘기도 하고 체력도 보강하고 기본 동작 배운 다음에 그 이후에 코치님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스파링도 안 해요. 처음에 미트만 치죠. 예, 링에 올라가서 미트만 칩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우리 코치님, 그러니까 우리 프로를 준비하시는 코치님이랑 스파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프로를 준비하시는 그 코치님이 외국인들이라 봐요. 그리고 제가 개인이라 볼게요. 일단 서로 매매 실력 차이는 우리가 개인이나 기관 못 따라가요. 걔네들은 프로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앉아있는 애잖아요. 우리보다 못하면 오히려 걔네들이 등신이지. 잘해요. 근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 공매도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올라오세요. 뭐 김선영 의원님 올라오세요. 한번 붙어봐요. 그러면서 우리 코치님은 프로인데 이것도 안 껴. 이게 장갑도 글러브도 안 끼고 본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붙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프로가 글러브를 안 끼고 일반 사람을 패면요 그거 살인미수입니다. 아시죠? 오케이. 그럼 그렇다 쳐. 그럼 프로님은 막
저 그냥 글러브만 낄게요. 뭐 위에 그냥 안전 뭐 헤드기어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김성현 회원님은 그냥 헤드기어 끼시고 뭐 복부보호대 하시고 그리고 뭐 장갑도 글러브도 끼시고 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를 보호해 놓고 둘이가 스파링을 붙어요. 심지어는 제가 첫 스파링 할 때 저랑 같이 했었던 우리 코치님이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뒤로 빼놓고 왼손만 딱 글러브 끼고 붙었거든요. 전 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손이 안 보이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매도제게 전 있어야 된다 봐요. 외국인들 들어와야지. 외국인 들어와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3,580 넘어서 3,600 이상 쭉쭉 갈 수 있다 봐요. 삼성전자 10만원 넘어갈 때 외국인들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외국인들 들어오게 되면은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거 무지하게 매수할 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거 알아요. 아는데 공매도를 제기할 때 사실은 이번에 제기해놓고 나면은 다음번에 언제 또 개인과 기관들이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중지시켰잖아요. 근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외국인 기관과의 어떤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우리도 개인도 공매도 하게 해달라. 단 기관들이 맨날 얘기해요. 어떻게 개인들 공매도 왜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하냐? 개인은 크레딧도 없는데 신용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막말로 개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크레딧이 없는 개인들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투자금 10억 넘어가는 개인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들도 크레딧이 왜 없습니까? 개인들도 크레딧 카드 발급받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한도 증액 막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증권사가 봤을 때 위험도가 너무 높은 개인들은 공매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잖아요. 충분히 이 손실 금액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 수준으로 본 다음에 거기서 평가해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도대체 기관들은 착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관의 대표격으로 나와서 뭐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선봉장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공매도를 다 오픈해달라는 게 아니고 오픈하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공매도 열어주면 안 되죠. 크레딧이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놓고 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투자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멱살잡이를 당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들이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개인들 몇 프로? 1%, 2%?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오케이, 기관의 입장에서 공매도가 없어서 죽는 소리 하잖아요. 웃기고 있네. 기관 선물 매도 해가지고 공매도 효과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죽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들도 선물 이용해가지고 공매도랑 똑같은 효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있어요. 있는데 왜 개인들이 꼭 죽는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관들은 개인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네, 이 부분 좀 참고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제가 어쨌든 환경이 나오는데 괜히 또 환경 입장 골라질까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개인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기관 여러분들 증권사에 몇 년 다녔어요. 여러분들 증권사 10년 다녔으면 15년 다녔으면 그러죠. 근데 증권사 다니기 전에 뭐 했어요? 학교 다녔죠. 학교 다닐 때 주식 했어요? 몇 명이나 그래요? 지금 증권사 어떤 그 중요 포지션에 앉아있는 대학교 후배들 보면은 제가 대학교 때 주가라고 주식할 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증권사 앉아있다고 나와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제발 부탁인데. 아시겠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맨날 저한테 형, 이번 시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저랑 되게 친한 형이나 선배님들 작년 3월 달에 저는 모임 가가지고 레버리지 사야 됩니다. 방송 나가서도 레버리지 얘기 엄청 했죠. 그들은 인버스 WX 매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못 간다, 지수 못 간다. 방송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무슨 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은 과거에 나 증권사에 오래 앉았으니까 알아. 개똥이다. 증권사 오래 앉았었으면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 돈을 끌어올릴 때 2000년도 초반에 지수 돈을 끌어올릴 때 그때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도 유동성을 끌어올렸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작년 3월 달에 똑같이 그렇게 매도를 하라고 했을까? 왜 반대로 하라고 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데 괜히 그냥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해서 아는 척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기관 대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니면은 없어요. 진짜 모르거나 진짜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기관 대변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개인들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매너 있게 제가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멘트를 좀 바꿔주시죠. 무조건 겁만 주지 말고. 개인들이 호구도 아니고 제발 개인들 호구 잡히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어쨌든 공매도 따위가 굳이 없어도 걔네들 지금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선물 매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공매도를 갖다가 지금 너 재개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롱숏 전략 알아요. 주식 매수하면서 같이 이제 하방 베팅하면서 양쪽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는 걸 일단 안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전제로 깔고 한다라는 부분 좀 알고 있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도 지금 지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지금 원화 강세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쪽을 지금 매수하고 싶어 막 미칠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이 못 들어오냐면은 숏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5월 초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숏 재개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담하는데 외국인들이 카카오나 이제 숏으로 진짜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는 막 박셀바이오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 너무 말도 안 돼요. 박셀 같은 애들 공매도로 쳐가지고 진짜 막 작살내놓고 카카오나 삼성전자 엄청 매수할 겁니다. SK하이닉스 매수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바바바박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런 현상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공매도 재개 괜찮다 봐요. 근데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춰 놓으라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리고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점은 다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외국인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풀어주자 이거잖아요. 근데 풀어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우리가 이 불공정한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을 빨리 땡겨오기 위해서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계가 있어요. 과정도 있고, 우리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예요. 기회가 왔을 때 개인들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지루하고 또 막 쟤는 또 저 얘기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니까 지겨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잖아요.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만약 개인들한테 완전히 오픈이 됐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조건이 똑같이 맞춰져서 개인들을 공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렇게 전제해서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 안 해요.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똑같은 조건으로 오픈을 해놔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보면 이제 참고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대주 서비스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양쪽을 이제 공정하게 하는 어떤 한 스텝이라 보고 있는데,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 즉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지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중지가 돼 있는 무차입 공매도 있죠. 이거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진짜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워낙 일을 잘하고 샤프한 집단이기 때문에 잘 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매도를 개인에게 완전히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오픈이 되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똑같은 그런 이제 페어한 공정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 공매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부정확한 게 싫어요. 그리고 기간도 아깝고. 그래서 저는 안 하지만 누군가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공매도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이 공매도를 해서 잃는 그 자금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했을 때 주식 우리가 매수했어, 손실 봤어. 그럼 그걸 책임져요?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 없어요. 주식도 공매도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위험을 난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손실 본 거 솔직히 누구 핑계 못 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자,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최대한 공정한 투자 환경, 그리고 현재 국내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 방안, 공매도 전산화예요. 이거 뭐 돈 많이 든다, 뭐
타이밍이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돈도 한번 시스템화 시켜놓으면은 그냥 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멘트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몇 주 동안 미뤄진 연기금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연기금 도대체 언제까지 매도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좀 산수를 했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연기금 기금운용본부에 진짜 궁금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문의까지 딱 드리고 내용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제를 깔고 시작할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작년 3월달에 급락장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굉장히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충실히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국민연금이 잘했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제 의견은 이거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제가 멘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HTS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2020년도 3월달부터 2월 8일까지의 연기금의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망가질 때 연기금은 이렇게 매수를 잘했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세가 딱 피크가 요때였죠? 6월 딱 초에 들어가면서 피크였는데 이때 지수 포인트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00포인트 근처가 되죠. 2000포인트 살짝 위쪽인데 2000포인트 근처예요. 2100포인트 뭐 2000에서 2100포인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각도가 한 번 더 꺾이는 시점 자체가 8월 초입니다. 그죠? 요때까지 그냥 무난히 가다가 요때 한번 꺾이고 요때 한번 또 훅 꺾였는데 8월 초에 요때 한번 꺾였을 때 지수 포인트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때는 2200포인트, 2250포인트 정도쯤 돼서 일단은 연기금이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거의 10월 때까지는 횡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횡보했을 때도 매도를 계속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의 셀링 포인트가 딱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다 지워볼게요. 연기금의 셀링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포인트냐? 딱 요 포인트예요. 2250 정도. 요 포인트가 지나고 왜냐면은 이 포인트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수는 횡보했는데 매도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각도가 한번 꺾이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250포인트가 지금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조금 크게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거의 요게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수가 이렇게 불을 뿜죠. 불을 뿜고 이와 함께 연기금도 각도를 좀 더 이제 보시면은 세게 낮춰가면서 매도를 이어갑니다. 예, 그리고 1월 달엔 거의 매다 꽂는 수준으로 이제 내려 찍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도세에 화가 나긴 납니다. 근데 연기금이 매매한 수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시고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고 국민연금이 얼마나 이제 매매를 잘 했는지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부분에서 보면은 수익률이 20.39%예요. 되게 잘 나왔죠. 와, 이거 거의 워렌 버핏급이에요. 워렌 버핏이 매년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이러실 수 있죠. 대표님, 저는 제 개인 계좌는 작년에 50%가 늘었는데요. 뭐 60%가 늘었는데요. 뭐 제 계좌는 뭐 더블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개인 계좌랑 국민연금의 계좌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를 넘어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계좌와 국민연금의 계좌를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20% 정도면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매도할까요? 라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증시라인에서 이거 관련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매도를 할지. 그거 제가 지금 위에 참고 영상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죠. 일단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보시면 2021년도 올해 1월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이 매도를 한 건데요. 한 달 동안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8조를 매도했습니다. 8조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 3200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더 오버된 물량이 한 30에서 32조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1월 달에 3266포인트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월 초부터 시작해서 32조 정도를 내놔야 된다고 봤을 때
1월 달에만 8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8432 4개월이잖아요. 1월 달 포함이니까. 그럼 1, 2, 3, 4. 4월 달 정도까지 매달 8조 원 정도를 내놓게 되면은 이게 매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매도를 시작한,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한 포인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25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포인트를 작년 기준의 연기금의 어떤 밸런스 셀링 포인트라 봤을 때 이번에 매물이 크게 소화가 이번에 쭉 이렇게 되면은 그 포인트는 우연히도 작년에 연기금의 매도세 그래프와 지수의 그래프가 크로스되는 26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250에서 2600까지 한 350포인트 정도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이 밸런스 셀링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2250에서 2600까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한 350 올랐으니까 2600 기준으로 다시 350 정도 올리면은 2950에서 한 305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의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바텀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드리는 이제 제 분석 결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260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셀링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3개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4월 달까지, 한 4, 5월까지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은 연기금의 밸런스 셀링 포인트는 이게 한 2950에서 3050포인트까지 올라올 거다. 그래서 3000포인트 내려가지 않는 이상 딱히 연기금은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고 밸런스를 잡는 포인트가 한 3000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연기금운용본부 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국민연금 일 잘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짜 궁금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작년에 일단 그 2021년 운용계획을 짰잖아요. 한번 볼까요? 21년 운용계획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일단 국내 주식이 작년 연말에 17.3%에서 올해 연말에 16.8%로 0.5%포인트를 낮춘다라고 이걸 사실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연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좀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강세죠. 시장 괜찮죠. 그래서 혹시 이 계획을, 이걸 줄이는 계획을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레이쇼를 나타내는 자료예요. 물론 이게 작년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 순위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변화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빨가면 빨갈수록 고평가된 거고요, 파라면 팔았을수록 저평가된 건데, 순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된 국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국가들도 다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스코어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신화 되면은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저평가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대를 한번 볼게요. 고평가 국가인데 제일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고평가가 더 심해졌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충분히 지금 저평가 상황에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주식을 빼가지고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이 계획을 좀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걸 어떻게 바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국민연금이 만약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줘도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제 지지도는 올라갈 거예요. 물론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어떤 집단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여기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거를 갖다 철회까지 바라지도 않고 좀 줄이거나, 아니 철회는 사실 제일 좋죠. 아니 늘려주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좀 변경을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일 변경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빨리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경 계획이 없겠죠. 이미 작년에 했고 이제 올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신단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산들이 그렇게 빨리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줄이고
해외를 비중을 늘린다는 건데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올리겠다라고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국내를 줄이는데 코스닥은 늘린다. 그럼 반대로 코스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라든지 이거 시총 상위 애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코스피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을 늘리겠다는 건지, 예,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주거나 뭔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은 개인 투자자들,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답변 주시겠어요? 보지도 않을 텐데, 그죠? 제가 뭐라고 뭐 국민연금이 답변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든 받아낼 겁니다. 예, 받아내서 답변을 받으면은 제가 또 증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뭐 기관들 물어뜯고 뭐 공매도 물어뜯고, 그죠? 뭐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연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탓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타겟은 기관이죠. 맨날 개인들을 호구로 하는 그런 기관들을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다고 틀린 말한 것도 없고요. 일단은 공정한 환경이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방송에 나오시는 기관 관련되신 분들, 개인들을 좀 위해서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있는 곳을 해야 월급도 받고 또 안 자리고 하니까 알겠는데 좀 가끔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일 진짜 몰라가지고, 특히 올해 3월 달에 더블딥 나온다고 하셨던 분들 있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모르시거나 관련 공부를 안 해서 관련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기관의 대변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공부 안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는 시청자 기만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성투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위안을 삼으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작 김선영이었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증시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